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00에서 9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채널 영상 요즘 들어가는 거, 올라가는 거 보시면요. 상당히 좀 자극적인 썸네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극적이냐? 경계죠, 경계.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앞으로 상황, 특히 미 국채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요. 오늘도 상품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국채 발행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저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미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을 도표 하나로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자, 여기가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여기가 1월 달부터 3월까지, 여기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여기가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 진한 파란색이 2022년 상황이죠. 네, 2022년 상황. 예. 그죠? 네. 그래서 근데 2020 작년 상황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상당하죠?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근데 지금 2023년 상황을 보면 뛰어넘죠. 뛰어넘고요. 자, 보통 4월 달하고 6월 달 이렇게 좀 줄여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때 이제 한번 숨고르기 한번 하고요. 유동성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뭐죠?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대선 전에 11월 달 초니까 대선 전에 돈을 풀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까지도 엄청난 뭐를 풀었죠? 네, 국채를 찍었습니다. 그럼 이건 결국엔 뭐로 돌아오냐면 유동성 확대를 함으로써 어떻게 하죠? 위험자산 시장만 자극하고 그거를 고공행진시키는, 그러면 실질적인 삶은 어떻게 된다? 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특히 여기 빌 1년 미만의 채권 발행액을 보면 이게 이제 주식시장과 소위 말하는 위험자산 시장에 이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건데, 6월 달까지 이제 많이 줄이니까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별로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2,900억 달러 상당하죠. 자,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 부채 상황 또 보셔야 되고, 자, 이자 지급 상황도 보셔야 돼요.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얘네들은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확인은 특히 지급 준비금 잔액을 보시면 지금 줄고 있죠.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4월 달 들어서 100을 못 치는 이유는 이렇게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유동성이 줄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 계좌인데요. TJ 계좌 지금 채워놓고 있죠. 9,400억 달러. 그래서 요거를 좀 이따가 대선 전에 아마 풀 것 같아요. 그 상황들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래포 계좌인데 4,500억을 4,000억 달러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언제 소진이 되는지 요거에 따라서 상당히 주식시장이 널뛰기 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지금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과정이 8월 달 여기부터 이제 10월 말까지 요때가 있었어요. 대략 이게 한 15% 정도 되는데, 그러면 4월 달부터 유동성 축소가 이루어진다라면 15% 정도면
코스피 200인데 한 320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런데 이제 7, 8, 9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락했다가 반등 세게 주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도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조정을 주는데 계속 내려간다, 그럼 뭔가 다른 게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 유동성 자체가, 보시는 유동성 자체가 이제 어디로 들어갔다? 다른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뭐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위험 자산 중, 위험 말고 이제 상품 시장 이런 데로 들어갈 거라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금융 뉴스의 해외 증시에서 딱 볼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욕 증시 페드 인사들 이번 주 잇따라 공개 발언. 자, 파월 의장은 지금 전적으로 대놓고 하고 있죠. 바이든 민주당을 밀고 있고요. 네, 열망구랑 짜짜꿍 해갖고 하는데, 페드 인사들은 갈려져 있습니다. 매파와 비둘기파로.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네, 파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파월 의장은 말 그대로 얼굴 마담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신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 좀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표는, 네, 다른 놈들이 거짓말을 해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물 시장은 살짝 강하게 보합 정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조만간 인하를 하든 뭐 어떤 액션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국채 10년물을 같이 보시면, 네, 어때요? 거의 같은 궤를 가죠. 네. 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조금 늦게라도 같이 내려가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4.68%, 그 다음에 5.3%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금리하고 역전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역전된 게, 그린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러면 10년물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이때도 역전이 풀리면서 박살났죠. 역전이 풀리면서 박살이 났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보시고, 그러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내릴 것이냐? 많이 못 내릴 것 같아요. 많이. 조금 내렸다가 거기서 멈추는, 진짜 전 세계적인 대공황급으로 오지 않는 이상 많이 못 내릴 것 같다. 그러면 역전이 풀리면서 어떻게 된다? 장기금리는 고정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거. 그래서 저는 어느 때를 상정을 하냐면, 요때 1970년대. 자, 10년물이 올라가고 있죠. 기준금리 내려와 있는데, 보이시나요? 요거 다시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자, 10년물 금리는 올라가는데요. 얘는 여기 밑에 와 있어요, 기준금리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대. 이때의 기준금리가 3.3%입니다. 3.3. 내렸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5.5지만 내리더라도 뭐 한 3%나 뭐 한 3.5나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1970년대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 이때 뭔 일이 있었죠? 주식시장 명목적으로는 50% 이상 빠졌고요. 종목은 80% 이상 빠졌습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고요. 그래서 요거 질문하셨길래, 그래서 조금만 더 금리 인하가 오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진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상황이 될 것이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4.4%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3개월 금리, 정책 금리, 자, 2년물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5년물, 그다음에 자, 20년물 4.7%, 30년물 4.6%. 자, 금리차 보시겠습니다. 다시 확대되죠, 밑으로. 이거 안 좋은 신호라고 그랬습니다. 금리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3개월 물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은 메인은 이거라고 그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님께서 좀 더 이거를 강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많이 강조합니다. 10년과 2년. 얘는 지금 상당폭 지금 지나 있어요. 600일이 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2021년 7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살벌하죠. 이게 이제 정상화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또 30년과 그다음에 5년물. 자, 그러면 월봉을 보시면 이제 급등 구간이 나오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10년과 2년. 조만간 이제 역전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네. 다시 죽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잘 체크하시고요. 네, 지금 채권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자, 지금 4월 1일부터는 비슷해요. 하락과 반등이죠. 하락과 반등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 나스닥 선물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S&P 500 선물, 이건 10년물 비슷하죠. 하락, 반등 비슷하게 갑니다. 지금 채권 가격과. 그래서 요런 상황들을 잘 보시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년물 금리는 네, 그 말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마 4.3을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10년물 금리 작년 올 초부터 보면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이쪽 채권을 사고 파는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이거를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예. 계속해서 고금리를 고수하는데 정책금리가 이렇게 말로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제가 보는 건 4.8%, 5%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가격이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자산 중에서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그래서 일단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고요. 자, 여기 저점이 낮아지는데 한 4일 정도는 올라갔는데 좀 더 지켜보시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유동성 확대와 그 다음에 축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를 꼭 하시길. 그죠?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으로 많이 들어간 거예요. 미국 증권 시장과 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유동성은 누가 공급하죠? 아까 보여드렸던 채권 쪽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단기 국채에서 소위 말하는 헤지 펀드들이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선 앞두고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 시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 종목만, 대형 종목만. 그래서 중성주는 지금 박살이 나 있고요. 은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KBWB, 자, KRE,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NICB도 상당히 여기서 계속 멈추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상황들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만 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하락 반등. 자, 4월 1일이 여기거든요. 여기나요? 네, 여기네요. 그래서 4월 1일에 이 상황을 보시면 여긴데, 그죠? 예. 여기서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 이게 유동성 축소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형주에서. 자, 애플 보실까요? 애플도 푹 뛰었다가 대규모의 자사주를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다시 빠지죠.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반등일 뿐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글도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고, 엔비디아 마찬가지 하락하고 반등. 네, 요 상황.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마찬가지, ARM 반도체를 보라고 계속해서 요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쌍봉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메타는 무너졌죠. 그러면 우리는 이번 달 4월 달 끝났고 5월 달, 이제 6월 달까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선 목적에 지금 저걸 하고 있죠. 유동성을 풀고 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엔화가 내려감으로써 지금 1355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국에서도 개입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인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뭐가 발생이 돼서 폭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일단은 꼬리 달고 올라가면서 105를 지키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 유로도 요거는 호주 달러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자, 유로 마찬가지, 유럽발 금융 위기. 그래서 오전 일찍 올려드렸던 국가부도 위기는 있죠.
영국, 유럽 애들 진짜 안 좋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미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면 네, 영국, 그다음에 독일, 유럽이 국가 부도로 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언제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는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안화가 조금 숨을 돌리려고 말랑하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뭐 사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잘 보셔요.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엔화인데요. 4월 29일 날 엄청났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일단 멈춤. 그러면 이거 다시 위로 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거를 누르기 위해서 뭐 하죠? 미 국채를 팝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야 되거든요. 그게 요거예요. 달팔 엔사. 달팔 엔사 발음이 좀 이상한데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엄청난 양을 돈을 쏟아 부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위로 뚫리면 일본은 거의 멸망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초긴장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대단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미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네, 국채 가격과 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잘 보시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골드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며칠 만이냐면 둘, 넷, 여섯, 여덟, 네, 10거래일 만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골드 2328달러. 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금의 동향을 잘 보는데 달러의 천적이 골드죠. 네, 달러의 천적이. 그래서 지금 연준이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골드를 엄청나게 사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 찍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요. 진짜 잘 보셔야 된다. 어마무시한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럼 얘만 그러냐? 은은 더 세게 올라가요. 지금. 네, 그래서 은에 대한 변동성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은은 뭐가 변동성이 커지냐? 갑자기 올라갑니다. 한 1년 요 사이에 무시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30달러 돌파하면 여기가 이제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30달러 돌파하면 한 뭐 10주나 좀 사볼까? 30달러니까 한 300달러 정도? 예. 그렇게 해볼 생각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에 ETN이 있습니다. ETN 그거 조금 한번 사볼까? 연습을 좀 해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현재 실물 금은을 나름 이제 조금 2018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왜냐? 엄청난 종이 지폐를 찍어내고 있는데 실질적인 돈이거든요. 이게 실물입니다. 종이 금과 은이 아니고 그건 연습용이고 반찬감용이지만 이거는 실물 금은은 쭉 갈 수가 있어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종이돈을 많이 찍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엄청난 대공황이 오던가 1929년 같은 그 다음에 아니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온다. 그러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금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건 강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빠질 리는 없죠. 당장. 그렇지만 무서운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자, 구리도 그래요. 구리도. 상품 시장이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구리.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구리 값이 올라가. 그만큼 이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죠. 금, 은, 그 다음에 구리. 물론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걸 반복을 하지만 지금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상품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게 무슨 특징이죠? 돈을 하도 많이 찍다 보니까 갈 데 없는 돈들이 이제 일로 간다 이거죠. 그렇다고 주식 시장이 뭐 되냐? 그거 아니에요. 유가도 보면 여기 작년 12월 13일 저점을 찍고요. 단기 저점. 자, 상승을 했죠. 4월 5일까지 조정을 아름답게 줬습니다. 저점 고점 되돌림 50%딱 하고 다시 양봉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며칠 더 지켜보면 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유가 이퀄 뭐다? 물가다. 물가가 올라가면 지표를 보셨듯이 30 근처 딱 오니까 반등이 올라오죠.
이게 다시 올라오면서 5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90 갈 겁니다. $90 갈 겁니다. 그러면 물가 이슈에다가 뭐가 되죠? 연준은 더 진퇴양난에 처하는 겁니다. 이 지금 요 물가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어요. 3월달 이거 올랐던 거 요거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상품 시장이 엄청나게 갈 것이다. 자, 다우지수죠. 자, 하락을 했고 반등을 주고 이렇게 있죠. 앞으로 유동성이 더 축소가 되면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작년 8월부터 10월달까지 하락 반등 이렇게 내려왔죠. 똑같은 경로로 갈 것이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36,000에서 한 35,000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주봉 보시면 하락했다고 반등하고 자, 살짝 내려온 요 상황들, 그래서 월봉도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걸 고점으로 이렇게 유지하다가, 자, 빅스도 보시고요. S&P 500 자, 다시 저점으로 왔죠. 얘가 튀기 시작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자, S&P 500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4월 1일이에요. 고점이. 신기하죠. 그리고 유동성이 빠지니까 푹 빠졌다가 또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51선 살짝 위에 올라가 있지만, 앞으로 예상은 뭐 한 4,600 정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를 보시라고. 하락 반등 요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 어떻게 되는데 그건 모르죠. 이제 봐야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하락하고 반등 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월 여기 말까지 이 흐름을 잘 확인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거예요. 쉬워요. 쭉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세게 주고 이쯤에 이제 딱 만들어 놓고 선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선거 끝날 때쯤에서 이제 유동성이 빠지면서 쭉 하락하는 진짜 쌍봉 형태를 그리는 그런 그림을 옐런이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하락과 반등이 세게 나왔고, 플랫 연장으로서 나오면서, 자, 제가 말씀드린 헤드 앤 숄더가 이제 현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 흐름, 요거. 그래서 헤드 앤드 숄더 패턴이 지금 이제 제가 유동성까지 확인해 보니까 확률이 되게 높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20여 년 동안의 이 상승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그러면 앞으로는 진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지금 소위 말해서 빚을 계속 내고 부채를 계속 찍는 정책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몇몇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원하고 있죠. 미국 국민들이. 그걸 잘 보시고요. 마찬가지 4월 1일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고요. 다시 내려갈 준비. 그래서 여기 6월 28일까지의 흐름이 예상이 되죠.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요거를 이제 시나리오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반등, 다시 내려가는 이런 시나리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고요. 매일 똑같은 내용 하는 것 같지만 틀려요. 많이 틀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단기 매매를 하시든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고 장기 매매를 하시든 하시라고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접근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한, 이거 다시 올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로. 어마무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올라가면요, 미 국채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예요. 왜? 대량으로 파는 거니까. 대량으로. 그래서 지금은 안심하지 말고 어떤 이벤트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블랙스완 이벤트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금이나 실물금은 뭐 숏 이런 것도 준비 좀 하시고요. 분명한 경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말까지는 대형 종목이 좀
하락을 할 것이다. 고점 대비 한 15에서 20%는 빠질 거예요. 네, 그걸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봐주시고요.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투자는 어렵다. 각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게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